2015년 7월 달에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습니까? 예. 2016년 2월 달에 알았습니까? 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알게 됐습니다. 좋은 모습을 목표로 드리자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적용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작심한 듯 첫 재판부터 특검을 향해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긴 공방의 마침표가 찍히고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두 분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징역 12년 구형, 예상보다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어떻게 어느 정도 예상했던 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용을 상당히 봤을 때는 수긍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꼬리가 머리를 뒤흔들었다라는 그 비판도 있는 양쪽의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유죄로 보는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뇌물 자체뿐만 아니고 국외 재산 도피하는 경우에 따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가 있는 것인데 12년 정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낮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예. 실제로 뇌물 공유 같은 경우에는 1원을 줬건 100억을 줬건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떤 핵심 자체보다는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 자체를 뒤흔든 사건의 어떤 그 구형이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특검의 고민이 묻어나는 그런 구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나오셨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하면서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 박영수 특검이 죄송하지만 저는 헌법재판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최진영 변호사가 있지만 예. 저는 글쎄 이재용 씨가 유죄인지 무죄인지하고는 별개로 예. 실제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시도 아니고 헌법도 아니고 오로지 법률에 의거해서 법과 예. 사실에 의거해서 이게 또 구형을 하고 또 선고를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 원칙에 어긋나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금방 안 와닿습니다. 그 구형한 전체 내용을 혹시 봐야 되겠지만 예. 글쎄 이 정도는 좀 글쎄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또 납득이 가요. 예. 그렇죠?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이게 박영수 특검이 상당히 강조한 대목인데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이제 반응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형사재판이긴 하지만은 예. 대통령 파면과 관련됐던 그런 헌법재판소의 재판과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논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쨌든 삼성이 최순실 측에 돈을 준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으로 보냈던 미르 재단으로 보냈던 아니면 코어 스포츠 독일로 돈을 보냈던 예. 아니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로 보냈던 어쨌든 삼성에서부터 실제로 돈이 건너간 것도 78억 정도가 건너갔고 또 400억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이 돈을 왜 삼성이 줬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정경유착에 의해서 제공하고 또 다른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정경유착이 한 부패한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경제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치고 있는 그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을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예, 취지를 분명히 한 점이다. 논고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 이뤄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최근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됐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또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이제 그 헌법에 의존하셨는데 예. 지금은 또 일반적으로 어떤 시적인 표현, 그죠?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내지는 어떤 그 일정하게 신문 사설 칼럼처럼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식으로 인용을 했단 말씀입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 사실은. 예, 실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럴 거예요.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를 뒤흔든 사건,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그 운명을 좌우할 사건에 대한 재판인 만큼 엄정하게 법적 논리에 의거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과연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청탁과 로비가 있었느냐, 거기 특혜가 있었냐, 이 부분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따냈으면 참 좋겠다. 단 몇 줄이라도 그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또 뇌물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재단에 대해서 돈 준 게 과연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여졌으며 그리고 그것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그 비유적 언어에 맞게 어떤 그 둘의 어떤 경제적 이익에 어떤 쓰일 예정이었는지 한두 줄이라도 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 많은 참 산 같은 증거 중에 뭐가 그렇게 없길래 그렇게 자꾸 정황 증거만 얘기하고 헌법 가치 얘기하고 시 얘기하시는지 국민은 답답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정치적 형사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떤 정치적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형사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 있냐면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럼 아직도 안 드러났다는 겁니까? 결국 특검의 그 기소하고 재판은 뭐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재판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 내용보다는 상당히 어떤 재판부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어떤 형식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은 검사의 논고보다는 변호사의 논고 그렇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박영수 특검이 삼성 관계자들이 진술이 다 허위다. 물증을 좀 보고 판단을 해달라라고 호소는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저 검찰의 호소가 정말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임원들의 휴대폰에서 나온 구체적 물증, 또 독일에 가서 독일 그 숙박업소에서 했던 메모 등등의 구체적 물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증들을 자꾸 부인하는 진술들을 저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고 특검으로서는 뭐 저런 주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검의 입장에서는 지난 57차례의 재판 과정 속에서 수많은 증거 제출을 이미 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마지막에 뭐 일일이 다 논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증거 또는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커튼 장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 은밀한 공간에서 둘만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둘 다 부인하죠. 그렇지만 또 둘 다 충돌되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녹취나 녹음 이런 게 없으면은 구체적 진술이 없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걸 서로 준비하는 과정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고 그 독대의 자리에 가기 전에 청와대의 핵심 참모와 또 삼성의 핵심 참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 증거들로 볼 때는 딱 직접적 증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검찰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12년 구형에 대해서 삼성 측은 상당히 좀 무거운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눈물의 최종 진술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먼저 좀 들어보시죠. 구속 수감된 6개월 동안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저의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뭔가 부탁하거나 기대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난 놈이라도 서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런 욕심을 내겠습니까? 너무나 심한 오해이고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이 오해를 꼭 풀어주십시오.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정병진 앵커가 읽어줬는데 감정을 상당히 이입해서 읽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상당히 억울하다. 이 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저기 특검에서 상당히 그 감정적인 그런 논거를 하니까 이재용 씨도 맞받아서 자기도 감정적인 논거를 한 것 같은데 예. 이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재판관들한테 이 논거가 본인의 이 증언이 별로 영향은 못 미쳤을 것 같고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 측 변호사들이 구체적으로 내놓은 반증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면 지난번에 이 다른 언론에서 본 그 이 삼성 이재용 씨가 자기는 총수가 되는 길이 주식 하나 더 그 물려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경영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거기에 있다고 봤다. 자기는 그것에 주력했지. 예. 그 주식 몇 개 더 받는 거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았다.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예. 하여튼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이번 재판의 관건은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뭘까요? 재판관들이 예. 소위 말하는 이 정황 증거 있죠. 예. 산처럼 넘치는 특검에서 제기한 산처럼 넘치는 그 정황 증거들을 네. 이 조각조각 짜맞춘 거를 하나의 사실로 인식할 거냐 안 할 거냐. 저는 거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게 그야말로 법논리와 양심에 달렸겠죠. 예. 최진경 변호사님, 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안고 들어간 그 초록색 노트가 또 화제가 됐는데 그게 360원짜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삼성 휴대폰을 씁니다만 일반인들은 삼성이 만든 100만 원짜리 삼성 갤럭시 노트를 쓰는데 정작 그것을 만든 기업의 총수는 360원짜리 초록색 노트를 쓴다는 것이 예. 굉장히 아이러니했다라고 보이는데요.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흰 봉투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오늘은 그냥 노트 한 권을 들어서 뭔가 했더니만 예. 거기에 육필로서 오늘 얘기할 것을 상당히 그 깨알같이 써왔고 그 또한 그걸 왜 하느냐 하면은 저희가 법정에서 실제로 해보면은 사실 전까지만 해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써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감정이 북받쳐서 얘기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예. 케이스가 있습니다. 할 말을 다 잊어버리게 그렇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 변호인들이 꼭 그 조언을 하는 것도 길게 쓸 필요 없다. 한 A4 용지 한 바닥이 안 되는 정도만 쓰면 된다 했는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길지 않게 A4 용지 한 장 되지 않은 정도로 글을 썼는데 그것도 읽으면서 목이 매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삼성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예. 축 가라앉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요. 360원짜리 초록 노트 이게 무슨 예. 일정하게 이제 그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고 구치소에서 예. 이 수첩 360원짜리 파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 양반이 만약에 삼성 태블릿 PC인가 이거 가져갔다가는 예. 난리 나겠죠. 그건 있을 아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지를 못하고 네.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예. 거기다 보니까 거기밖에 쓸 수 없었던 예. 그런 상황이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이 초록색 노트 들고 오늘 최후 진술을 했는데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음성 대역으로 들어보시죠. 창업자이신 선대 회장,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신 회장님 뒤를 이어받아서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저도 나름대로 노심초사하며 회사 일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부분을 놓쳤습니다. 성취가 커질수록 국민이 삼성에 거는 기대는 더 엄격하고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네, 이 내용도 저희가 또 음성 대역으로 들어봤는데요. 선대 회장, 아버지 언급할 때 눈물을 좀 쏟았다 그래요? 그렇죠. 뭐 할아버지, 아버지 언급하면서 또 자기가 이런 상황에 몰린 것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도 이런 유사한 사건에 걸려 있었고 할아버지도 이런 유사한 사건에 걸려 있었지만 그분들은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밑에 직원들이 다 대신에 구속되거나 또는 뭐 어떤 사법적 처리를 받거나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번에 처음으로 자기가 직접 구속이 됐고 또 어떤 뭐 실형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망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뭐 큰 어떤 좌절감이나 또 후회, 반성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 왜 그러면 삼성은 굳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시도했느냐? 정말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시도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왜 그랬느냐?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것도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 주식보다 삼성물산의 주식이 가소평가되면서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손해를 입어가면서 그리고 그 일을 추진했던 전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민연금의 기금본부장은 이미 유죄로 판결 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초래될 만큼의 그런 합병을 왜 시도했느냐?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합병했냐? 이건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을 국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소위 어떤 맥락상으로 삼성의 어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이 그 소위 말하면 경영권 승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는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그거 자체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데 재단에서 돈을 걷는 것이 그분의 노후 자금으로 쓰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맥락에 이해엔 도움이 될 뿐인데 그거는 뭐 재판하면서 뭐 여러 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재판관의 어떤 그 심증을 굳히는데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자체가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꾸 그 되게 보면은 이렇게 자꾸 요즘에 보면은 저는 뭐 유죄 무죄 주장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유죄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보면 국민 여론 그다음에 저들의 이해 이런 거를 제가 얘기하시는데 뭐 그 얘기는 좋은데 다만 그게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때 맞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예. 결국 이제 프레임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A를 통해서 이 후계를 승계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권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에 대한 대가로서 돈을 지급했다. 이 프레임인데 기본적으로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거 안 해도 이미 사실상 승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또 나는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지 이와 같은 M&A는 삼성전자와 무관하게 이 그 미전실에서 했다기 때문에 예. 그거를 법적으로 가르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도로 심증을 흔들어 놓으면은 결국 그것으로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삼성은 그와 같은 전략을 구사한다고 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바로 것이죠. 이제 그런 전략이 자기 논리의 모순에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미전실의 실장이 이재용 회장보다 더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결정했다 하지만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뭐 미전실에 전역하지 않 그런데 미전실을 해체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용 부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을 해고한 사람들도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논리 모순에 빠져 있고 실제 이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4.1% 정도 높아졌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것을 볼 때 뭐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유죄 여부를 하는 직접적 증거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알 수, 그건 재판부가 판단하겠지만 결국은 이런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왜 예. 이런 무리한 합병을 했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최 변호사님 간략하게 이 부분 좀 짚어볼게요. 뇌물죄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나온 판례가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라는 또 반대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고민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재판을 마치면서 그 재판부가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양측에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법정 공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증을 형성할 수 있었다 해서 이미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형성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밝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도 불구하고 다시 기록을 보는 과정에서 심증이 뒤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미 지금 오늘 재판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 123일 재판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재판부는 유무죄의 심증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어떤 그 추가적인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얼마나 재정리했는 종합준비서면 같은 것을 낼 것인지 아마 법조인들은 그 서면 예. 아마 그게 조만간 보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오는 25일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차 의원님, 지난번 나오셨을 때 출마할 거라고 이제 보셨는데 네. 당대표 출마하니까 당이 지금 쪼개질 위기입니다. 쪼개지는 것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없어지는 게 더 좋겠어요? 지금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그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은 상당히 위기였다라는 이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좀 안다면
본인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볼 땐 이래요. 지금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대선에서 뭐 패배했으니까 사죄하고 이렇게 칩거하고 기다려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예. 실제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3등을 했는데 21.4% 얻었는데요. 전국에서 이렇게 고른 득표를 얻은 후보가 대선에서 우리 이 대선 사상 없었습니다. 18번 대선하면서. 예. 이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지역주의의 어떤 그 청신호고 또한 중도의 청신호입니다. 이런 그 의미를 갖는 사람인데 이 안철수 후보가 제가 볼 때 선거가 끝나니까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가치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그런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게 흡수되거나 국민의당이 아니면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예. 분명히 다시 복귀할 수밖에 예.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박 교수님, 그런데 당내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구태 정치, 몰상식, 무렴치의 극치다 이런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예, 뭐 그런 비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이 반드시 당 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다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가 사라져 버리고 또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본인은 또 걱정을 했죠. 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가 나서야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은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더 높지 않겠어요? 그럼 열세에 있는 후보들은 역시 뭐 극단적인 반발과 비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천정배 의원이나 지금 정동영 의원은 사실상 열세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룰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룰이 바뀐 것은 이제는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주장은 늘 안철수 전 의원이 하던 거라서 안철수 의원은 크게 불만 없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누구에게 유리할지 모른다. 누가 유리합니까? 결선을 간다면 또 2, 3등 간의 합종 연행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예측이 또 나올 수는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어쨌든 가장 유리한 것은 안철수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후보들이 예.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 전 대표가 당내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전기 충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